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면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점점 더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고요. 다우와 S&P도 장 초반의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줌비디오와 넷플릭스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상황에서 수혜를 많이 봤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같이 지수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먼저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이제 여름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희 해시인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왕 트레이더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사실 조금 긴급적으로 드리는 뉴스도 있고 시장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알찬 뉴스로 내용으로 좀 다가섰습니다. 오늘 외신 읽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설명을 할 텐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팩트적인 부분만 체크하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이어가야 되는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품들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1% 약보합입니다. 2,99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3% 하락세입니다. 9,28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3% 내림세입니다. 3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6% 하락입니다. 1,6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6% 하락입니다. 1.099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좀 파란불을 많이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좀 빠지고요. 골드가 다시 1,7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여전히 경기 기대감에 이제 조금 증시는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지금 네. 일단 언택트와 콘택트로 이렇게 주를 나눠본다면 사실 언택트주는 정고점을 이미 지나서 한참을 더 올라온 네. 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 쪽은 조금 하락을 보이는 것 같고 정통적인 이제 항공주나 이런 거는 조금 그동안 조금 소외를 받았었다가 네. 이제 경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정고점까지는 그래도 아직 모자라요. 그래서 아직 이런 전통주들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내일 있을 이제 중국에서 전인대가 끝나면서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한 거를 강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 미국 트럼프도 이번 주에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증시를 흔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달러도 조금 강세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이 하락폭을 크게 키워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25,000선을 돌파를 했죠. 오늘 출발할 때는 300포인트가량을 상승했다가 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고 25,18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99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1%대로 들어왔습니다. 9,24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보에 따르면 다우존스 지수가 25,000선을 넘었다. 오늘이 랠리의 세컨데이다. 두 번째 날이다라고 올라왔는데 방금 이렇게 위에 뜨는 속보에 의하면 지금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 다우는 여전히 200포인트를 넘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고요. 지금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시장이 V 패턴, V자 반등 형태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예상보다 크게 상회를 해줬고 또 모기지 건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들이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그리고 경제 회복에 조짐이 보인다라고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 차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술주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1,020조 원가량의 규모인데 이 7,500억 유로 중에 5,000억 유로는 보조금, 2,500억 유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위한 대출금으로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이 5,000억 유로 규모의 공동채권을 발행하자라는 제안 이후에 이 회복기금 계획이 나온 건데요. 독일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동채권에 있어서 반대 입장에 서왔기 때문에 이번 회복기금 결정이 굉장히 역사적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이 네 가지 국가가 이번 보조금 개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출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긴급 자금을 결성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강력한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어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 ECB가 유로존의 채무 위기 재발 위험성 경고를 했죠. 이 코로나에 따른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한 대규모 재정 적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의 다시 한번 채무 위기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부양책을 또 시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예 하지 않으면 또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위기,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 행보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금 회사채 열풍이 이어지고 있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채 랠리가 아직까지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등급 회사부터 또 정크 수준의 회사까지 다양한 채권들이 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초오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시총 1위 기업을 자랑하는 애플 그리고 디즈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체 보잉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그리고 이동통신업체인 AT&T 역시 각각 200억 달러 그리고 1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고요. 이런 회사채 발행 열풍이 불과 5개월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400억 달러였으니까 지금은 2배가량의 넘는 수치를 보여주며 이례적인 평가다라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우량 기업들이 갑자기 현금 확보를 하는 건 당연히 코로나19 후폭풍 때문이겠죠. 이 전문가들은 모든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월체스트, 이 전쟁 자금을 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지금 제로 수준까지 낮아진 점과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 비용이 감소한 점도 이번 회사채 랠리에 한몫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을 또 연준이 사들이면서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경제 재개방과 함께 회사채 발행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OECD 산하 경제자문위원회가 OECD에 속한 2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이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 타격이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의견들을 OECD 회원국들이 내놨습니다. 이 회원국들의 95%가 거의 대부분이죠. 글로벌 기업 환경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인식이 16%, 그리고 2017년에는 8%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95%나 이런 대답을 내놨다는 건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들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투자 부문의 급감도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전망도 과반 이상이 그럴 것이다 라고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6월 이전에 코로나가 억제되어도 경제 회복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1년이다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상황, 그리고 확진자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부터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래도 시장이 지금 유동성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기회고 어떤 게 좀 돈을 더 굴려볼 수 있는 점들인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 알아가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식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대중국에 대한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4월 달에 하루 평균 175만 배럴을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26만 배럴을 수출하면서 사우디를 러시아가 제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크루드 오일 수출국들에게는 키마켓, 주요 시장이다. 이 세계 최고 원유 수출국들에게는 중국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얼마나 수출을 했냐, 이 지표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크루드 오일 원유 시장은 아직도 러시아 대 사우디, 이 구도의 대결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국가가 그 승자가 될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해왕 트레이더님과 춘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좀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열심히 하죠. 지금 나스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냥 약간 좀 들여다볼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신의 트위터에 소셜미디어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다라는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자신이 남겼던 에다가 트위터 측에서 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발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또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자기만 하고 싶나 봐요. 트위터나 네. 그런 거를 규제하고.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거를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여기가 중국도 그쵸? 아니고 그렇게 그런 언론의 자유 같은 거를 막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저는 이게
그 트위터 쪽에서 이렇게 팩트 체크해서 약간 태클을 거니까 그냥 그쵸. 그거에 대한 약간 뭐 그냥 일시적인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또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별로 증시랑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민간 기업인데 또 뭐 맘대로 규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일단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 저희는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S&P가 지금 2,999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그리고 매도성 관망인가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잠시 후에 우리 찐 차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 해왕 트레이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포지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웨이팅을 좀 들었어요. 네. 단가가 사실 오늘 이제 좀 매도 장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최근 상승세 대비해서 조정 관점 자체로 좀 포착을 해야지 아직 추세가 뒤집혀졌다 이 정도 판단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장 일봉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탈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다 이 측면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라든가 연준의 계획 자체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항공주 얘기도 했잖아요. 항공주가 갑작스럽게 급등한 부분 자체도 뭐냐면은 살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정치를 앞두고 ETF 회사채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워렌 버핏이 사실 이제 최근에 항공주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했다 이런 뉴스 자체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워렌 버핏의 투자 성향 자체는 이제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해외 선물의 신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회사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구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어떤 추가적인 정책 자체를 계속적으로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과감하게 증시 자체가 좀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한 표를 던지는 편입니다. 원래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트럼프에 대한 행보 자체랑 이제 연준에 대한 행보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티키타카라고 좀 표현해야 되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국채를 매입하고. 근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그거죠. 이제 심각성 자체를 여러분들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제가 외신에서 그게 나왔었어요. 지금 미국 정부의 행보 자체가 연준의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는 신호를 내다 비쳤습니다. 사실 지금 V자 반등을 일으킨 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의 행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3,000조의 규모의 채권 매입 자체가 이루어졌지만 계속 이제 해외선물 신에서도 계속 추구하는 방향, 얘기하는 부분도 올해까지 이제 10조 달러에 대한 규모 자체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언급드리는 게 연준의 행보 자체가 회사채 매입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어지면은 증시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완전한 이탈점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는 사실 9,0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한 차례는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 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체크를 한다면은 상승세에서 좀 더 포커스 자체를 기울여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방에 대한 구조 자체가 스팬 이탈이 나오면은 이 부분은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좀 깊숙하게 봐야 돼요. 깊숙하게. 여기 해외선물 씬을 보시는 분들 자체가 장기 관점, 중기 관점, 그리고 단타 관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단타 관점에서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상 타점 자체를 저는 놓쳤다고 봐요. 근데 오늘 이제 웨이팅을 드는 거는 단순합니다. 데일리 관점 그리고 중기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데일리에 대한 진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진입에 대한 단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단가는 추가 매도를 좀 들어가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인 장세가
아직 조정 관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열려 있기 때문에 매도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진입 단가가 신중해야 되는데 진입 단가가 놓친 케이스입니다. 그럼 진입을 했었어도 늦어도 어떻게 보면 9,400포인트 자체는 매도가 들어갔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매도 볼까요, 매수 볼까요 하는 구간대 자체가 오히려 저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추세에 대해서 지금 틱 차트로 확장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 포인트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도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9,400포인트에서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웨이팅 하시고 다음날 기약하거나 60분 봉에서 어떤 저항을 맞았을 때 한 번 더 매도를 노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해왕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자, 일단 지금 좀 오늘은 매도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조정이다라는 관점이고, 연준이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서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면 증시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순 조정인데 지금은 또 들어가기에는 진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죠. 9,400선에서의 매도 진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자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일단 내일 이제 전인대가 끝나면서 그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제 중국의 강행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네.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포지션을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매도를 들어간다고 해도 내일 만약에 중국 쪽에서 흐지부지하면은 또 다시 상승할 그런 또 이유가 되는 거니까 조금 관망으로 하는 게 좋지만 저는 뭐 지금까지 조금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과 함께 내일 중국에서 가만히 계속 이렇게 미국이 태클을 거는데 이거를 또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내일 홍콩 쪽을 좀 강행을 해서 그걸 재정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매도성 이렇게 건망 쪽으로 들었는데 뭐 일단 지표 쪽은 뭐 여전히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산업 관련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굴삭기 뭐 대출 증가율 이런 지표들이 4월 들어서 계속 급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증시를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조금 뭐 부족한 감은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세계의 이제 메이저 자동차 공장들의 84% 정도가 이제 84%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에 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이제 뭐 개인 투자자나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은 뭐 그 S&P 어제 200일선을 지지하나 여부 마냐 막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200일선을 뭐 탈환을 하고 3000선 이제 심리적 저항선을 깨면서 이제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트레이더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월가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 이제 고객의 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한 68% 정도가 일시적인 상승이지 이제 2차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현금성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게 2008년 이후로 지금 최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고객의 돈을 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증시의 폭락과 이제 반등 국면을 이제 한 4사이클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제 1단계가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EPS,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인데 그러니까 회사의 뭐 수익이라고 보고 회사의 수익이 떨어지면서 PER, 이제 멀티플 이게 이제 같이 동반을 하락을 하고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가는 반등을 하지만 여전히 수익성이나 이런 건 여전히 안 좋아서 EPS는 하락을 하고 PER은 조금 상승을 하는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요 2단계 국면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적인 뭐 순이익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는데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살아나는 반면 주가는 너무 저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너무 가파르게 조금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2단계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이제 3단계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EPS가 조금 올라가고 대신에 이제 PER이 조금 내려가는 이제 정상화 과정이죠. 그 증시와 이제 실제 경제 상황, 뭐 실물 경기에 이제 괴리감이 조금씩 좁혀지는. 네, 그래서 2단계 후반부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4단계는 경기가 완연한 회복을 거치면서 EPS, PER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국면인데 사실 지금 이 3단계가
없이 그러니까 괴리감이 없이 그대로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버블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나중에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단계의 후반부에 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거치느냐 마냐에 이제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저는 사실 조금은 오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은 와도 이제 코로나가 전 위기 때와 다른 게 지금 언택 위주로 너무 급격한 상승을 하고 계속 언택 위주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서 네네. 전통주만 계속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소외받고 이런 식으로 가서 IT 쪽, 뭐 바이오 쪽 이쪽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도 싶은데 일단 어느 정도 차익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와야지 조금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한 하나의 일부 후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조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증시는 계속해서 좀 회복을 빠르게 보이고 있고 경기는 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사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격차를 좀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 경기 회복에 비해서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지수 선물 정리해 보고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현재 2%가량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3달러 선, 이 근처에서 지금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방향이 갈렸습니다. 해왕트레이더 매도 준 차장님 매수 의견이신데 해왕트레이더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미리 언급드린 게 요새 근래 굉장히 많이 겹쳤는데 처음으로 이제 엇갈린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25달러 선 매수에 대해서 강한 좀 지지를 하고 싶어요. 25달러 선. 근데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지금 서울경제 나와서 33달러인데 25달러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 치킨 게임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더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지금 모든 보조지표 자체가 사실 이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그러면은 지금 파동에 대한 국면 자체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지지 추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지지 추세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35에 대한 가장 큰 저항대가 앞으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 굉장히 신경 쓸 텐데 저는 32.90짜리 이탈이 좀 나오면은 강한 매도세가 한 번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1달러 돌파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25달러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 상황을 오히려 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요새 사실 이제 국내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보면은 ETF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ETF 인버스도 있고 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시기 다 놓치고 나서 항상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시고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25달러 한 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말하는 지지 자체는 여러분들 추세 때 저항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를 얘기합니다. 이 지지 자체가 돌파가 올라면은 두 가지 측면 자체가 이제 제공이 돼야 돼요. 미국 셰일 쪽에서 추가 감산 자체가 엄청 증폭적으로 이루어지든가 기존 감산 정책에 대해서 변화시킬 만한 추가적인 획기적인 내용 자체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상 이 랠리에 대해서 추가 조정 자체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근 증시에 대한 지금 월물로 따졌을 때 17.27포인트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저가 자체가 이 포인트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왜 여태까지 지금 월물로만 하겠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있는데 자, 원래 당초에 이제 3월 중순에 있었던 내용 자체가 러시아 감산이었어요. 러시아 감산 나 안 해.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사우디 증산하겠다. 다음 날 폭락했습니다. 이 장세가 이어지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이어졌다는 점은 염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조를 하기 때문에 반등을 가지만은 이전 상황에 대한 대비만큼 그렇게 획기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이제 하방에 대한 국면 자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세예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0에 대한 이탈 자리가 나올 시 큰 하방권에 대해서 한 번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31에 대한 이탈이 한 번 더 나올 시 25까지 열리는 장세가 기약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안에서 이런 추세에 대한 형성 자체를 그릴 가능성이 높겠죠. 거꾸로 뒤집어서. 그리고 만약에 ETF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약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과감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만한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25포인트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들어가세요. 그때는 큰 수익을 한번 노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진입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때 진입하는 타점 자체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다가서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내릴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는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그겁니다. 자기가 산 메리친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이 상품에 대해서 수요도가 늘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매도에 대한 측면을 바라본다면은 그 가능성을 엿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단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유가가 재고가 늘었니 줄었니 아무 맥락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나왔던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은 감산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재고량이 어디 늘었다 줄었다 의미가 없어요. 치킨 게임이 지루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전망되는 장세 내에서 기술적인 어떤 조정 국면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놓인다. 그럼 이탈에 대한 국면 자체를 오히려 신경 쓰고 다시 재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를 노리실 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닌 25선까지는 눌렸을 때 그때부터 재반등 기회를 잡아야지 큰 수익권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는 매수 보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상. 오히려 이탈에 대한 측면 자체로 조정 장세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해왕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했고요. 자, 일단 지금 감산과 관련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기댈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치킨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날 때가 됐다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좀 확인해야 할 지지선은 32.90선 그리고 31달러 선인데, 만약에 31달러 선까지 이탈을 한다면 25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히려 매수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25달러까지 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반대로 매수 의견 주셨어요. 네, 저도 매수는 들었지만 네. 사실 저한테 매수 들어갈 거냐 그럼 저도 못 들어가요, 사실. 네. 지금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고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봐요. 한 37, 38선이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내려갈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긴 조금 그런데, 만약 그래도 들어간다면은 지금 제게 지연 시세라 확실히 지금 33불이 깨졌나요? 지금 아직 안 깨졌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매수를 들어갈 때 33에 딱 이렇게 손절 잡아놓고 그냥 이거 깨지면은 그냥 깨끗이 그냥 관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원래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하기로 한 게 5월, 6월은 이제 970만 배럴이고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이제 770만 배럴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이 들어가면 감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지금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감산을 줄이기에는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측에서도 지금 좀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화상회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걸 러시아 측에서 지금 조금 또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 약간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매수 쪽으로 조금 들긴 했는데, 사실 수요적인 측면은 지금 그 러시아 쪽 그 노박 에너지부 장관이 네네. 말하기는 6, 7월 정도가 6월 달 정도가 되면은 균형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인도 쪽도 그렇고 인도 쪽의 휘발유 수요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갑자기 급반등을 보였고, 중국의 이제 정제 원유라든지 이런 그 양도 지금 4월 대비해서 거의 50, 60% 가량 벌써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수요적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어서 네. 6, 7월 달에는 어쩌면 진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이 맞아서 감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방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니까 원유 쪽이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매수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 비춰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자, 여기까지 크루드오일 짚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폐쇄하겠다라면서 협박에 나선 건데요. 이 트위터에 공화당원들 이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해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대체 어떤 점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묵살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속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정말로 소셜미디어를 폐쇄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위터를 올린 이유는 공화당원들을 좀 방어하라는 전략,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지금 트위터를 올린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소식은 IEA가 올해 미셰일가스의 투자가 감소했다,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IEA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투자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에너지 안보 그리고 청정 에너지로서의 전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에 따르면 에너지 투자 감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는 현재 일자리와 경제적인 기회 상실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 경제 회복기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이 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그 위기가 저희한테 와닿지 않을지는 몰라도 좀 길게 봤을 때 정말 추후에 경제가 회복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없다면 정말 그건 아주 국제적인 재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사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연준 총재, 뉴욕의 연준 총재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연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또 내비쳤다고 하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뉴욕 연준 총재는 인상을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이렇게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골드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1,700달러 선이 또 무너졌습니다. 자, 지금은 1,694달러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경제 재개가 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이 투심이 증시로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서의 두 분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이 이번에는 관망 그리고 해왕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네요. 매도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저부터 가나요? 네. 네. 좀 사실 이제 좀 장기적인 국면 자체를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을 오히려 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1%대 이제 만기 국채 수익률 오늘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 실시간으로 0.679포인트네요. 퍼센트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연준의 행보 자체를 가리키다 보면 앞으로 1%대 달성 자체는 무난히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국채에 대한 어떠한 포인트 자체로 이제 골드 자체가 좀 뒤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연출이 될 겁니다. 국채 자체는 가격 변동이 없지만은 골드 자체가 조금 하락에 대한 요소 자체를 일으킨 거는 시장 심리 자체가 이제 회사채 매입에 대한 구조 자체로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 빠지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강화된 것 같아요.
근데 하방권으로 더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는 상황 자체는 국채 자체가 1%대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시기 자체에 조정 국면 자체를 굉장히 세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여권 자체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같이 나와서 일드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드캡에 대한 정책 자체는 이제 국채 자체 무제한 매입입니다. 연준에서 1% 달성을 하겠다는 거는 미국 쪽에서 이제 앞으로 국채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 이렇게 뜻했어요. 국채 발행량을 늘리게 된다면은 연준이 사게 되고 그러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컨트롤하겠지만 일봉상 관점에 있어서는 이거 다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죽는 거 아니야? 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 국면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단간의 위치값을 좀 더 체크를 한다면은 완전한 이탈 자리가 또 나왔는데 상황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연출해서 봐야 될 거는 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설래. 이런 관점이 놓인다면은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은 1700선까지는 좀 다시 오르고 나서 이제 매도 국면을 취해야 돼요. 1700선까지는 다시 취해야 되고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만 측정했을 때도 때만 보더라도 1700선까지는 올라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골드에 대한 상품 자체를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중장기적인 관점 측면에서. 근데 제가 왜 어떤 가능성을 시사를 했냐면은 다음 연준의 행보 자체가 이제 채권 발행과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시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포인트 자체 그리고 이제 국채 자체가 골드 가격 자체가 다운그레이드를 좀 그리는 형성 자체는 국채 수익률 자체가 1%대까지는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매일 이제 여기 해외선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는 국채 수익률 자체를 매일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거 하나가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의 행보 자체가 10년 만에 한 번 오는 행보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만에 한 번 오는 또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셔야 돼요. 보고 느끼고 지금 나라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는 행동들 자체가 왜 이러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오냐. 이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다음을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이 다음이 뭔지를 모르고. 일드캡이란 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뭔데? 왜 이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 폭락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먼 기간,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 말하고 내년 초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국채 수익률을 매일 체크하시면서 안전자산이 왜 빠지는지 이런 부분을 매일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 전략 드렸고요. 국채 수익률과 좀 관련해서 살펴드렸는데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데일리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1700선까지 반등한 후에 좀 매도를 보자라는 전략 함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준 차장님의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전망을 들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드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별로. 네, 골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변동성도 그렇게 뭐 큰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증시나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기회비용적으로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골드는 관망인데 일단 골드는 저는 뭐 항상 골드는 무조건 그냥 우상향으로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재미도 없고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안정화는 그래도 조금 돼가고 있어요. 뭐 회사채라든지 뭐 하이힐드라든지 이런 게 더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뭐 유럽의 이런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쪽에 CDS 프리미엄 자체도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조금 줄었고 일단 그리고 연준도 일단 자산 매입에
그 규모 자체를 지금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 750억까지도 갔었다가 지금 뭐 하루 50억, 40억까지도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골드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망성 매도라고 보는데 그 해왕님 말처럼 1700선 올라왔을 때 매도 치는 거는 조금 괜찮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도 매도성 관망, 그래도 일단 관망.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도 매도성 관망 의견을 일단 주셨고요. 자, 골드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는데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BTIG의 줄리안 임마누엘 전략가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이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을 비롯한 이 경제 폐쇄 수혜주들의 주가가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하면서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열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P 500이 어제 200일 이평선을 잠깐 상회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이 주가 상승을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코로나 수혜주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이 임마누엘 전략가는 현재 코로나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이 되면서 증시가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이 시장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재개방,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경제 재개방을 실천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 수혜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시장에서 반등을 꿈틀꿈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수혜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조정받고 오늘은 좀 조선업이나 철강업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미증시도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는 일단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승은 지금 좀 뒤로 하고 상승을 한 절반 정도 되돌린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갈렸네요. 우리 해왕 트레이더 매수 의견, 매수 전략 먼저 주시죠. 네, 걱정이 되네요. 요즘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지. 네. 요새 굉장히 동일했는데 오늘 사실 긴급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에서 사실 이제 PPP 자체에 대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기대감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기대감인데 제가 유로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원화 달러를 보거나 상대적으로 달러 유로를 보거나 이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차이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호주 달러로 거래할 거면은 호주에 대한 호주랑 이제 상대적인 이제 미국이랑 이 비교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양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지금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인가. 근데 지금 사실 오늘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기준. 미국은 지금 국채를 이번 주에 또 삭감을 국채 매입량을 좀 줄이기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그럴 예정이고. 근데 지금 22는 더 사들이겠다네요. 부양 정책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떻게 보면 달러가 하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양 정책을 더 시도하는 쪽 자체가 강세가 펼쳐지기 좋습니다.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를 이탈하기는 힘들어요. 앞으로 이 궤도 자체는 계속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달러 차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방에 대한 이탈 구간 자체는 측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포인트 자체가 이제 저항을 맞았다는 거는 이 구간 내에서 이제 하방 자체를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유로존 정책하고 굉장히 맞물리죠, 상황이. 앞으로 이런 국면 자체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계속적인 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유로존이 둘 다 돈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채널이 구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야, 누가 더 망가지냐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유럽이 더 상황적으로는 유럽이 더 망가져 있어요.
근데 누가 더 돈 푸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을 푸는 시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유로에 대한 환율 자체가 폭락하거나 폭증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채널에 대한 구성 자체만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나온 내용 자체는 PPP를 진행하는 연준의 ECB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유로에 대한 강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 차장님의 의견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PPP 얘기랑 그런 건 해줬으니까 유로가 확실히 오를 여지도 있는데 저는 일단 내일에 이제 홍콩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함께 지금 또 유럽 쪽에서 계속 이렇게 재정 지출이 크다 보니까 디지털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지금 원래 작년에 원래 프랑스 쪽에서는 시행하기로 했다가 그게 뭐 이렇게 좀 신경전 마찰막 이랬으면서 이제 보류가 돼서 올해 6월인가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재정 지출 그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또 한 번 흔들릴 여지도 있고 일단 저는 내일 홍콩에 대한 불안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갈 요인이 충분하다. 그래서 유로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유로 FX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로 FX까지 가득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